자, 이제는 여기 감가상각의 세무조정 방법 가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건 추정되는 비용이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추정되는 비용은 세법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장부에 비용한 걸 인정해줄게 라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추정되는 비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추정되는 비용은 회사에게 일단 회사 너희한테 일단 맡기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적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도라는 걸 둔다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한도란 정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 범위 내에서 장부 너희가 비용으로 계산한 걸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아마 첫째 날 했어요, 첫째 날에. 그죠? 첫째 날, 법인세 할 첫째 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되는 비용은 한도라는 게 있고, 요 한도라는 건 정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의 허용치의 정답이다. 최대한 허용치. 그죠? 요 허용치 범위에서 너희들이 장부에 계상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 해보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감가상각비에서 세법상 한도를 뺐더니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되겠죠. 거꾸로 회사의 상각비에서 세법상 한도를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회사가 감가상각을 적게 한 거잖아요. 됐죠? 요건 한도 위달액이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감가상각비를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한도를 나타내는 말과 한도 초과액을 나타내는 말, 한도 미달을 나타내는 말이 다 있어요. 그거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외워주실게요. 자, 우리가 세법상 한도를 시험에 주로 어떻게 출제하냐면 상각 범위액이라 출제합니다. 그죠? 아까 그랬잖아. 한도는 요 한도 범위 내에서 적는 걸 인정할게니까 회사가 상각할 수 있는 범위액, 이게 세법상 한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얼마다 이렇게 안 주고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문제에서도 잘 내거든요. 예, 그냥 감가상각 범위액이 얼마다 이렇게 출제해버려 그냥. 여러분들이 범위액 이게 뭔 소린가 하지 마시고 한도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상각 부인액이라고 주로 출제해요. 됐죠? 회사가 과다하게 상각한 건 세법이 부인 인정하지 않을게 이 뜻이 되겠죠? 네, 되셨어요? 용어? 1시간 남았어, 1시간. 1시간 남았어요. 그래도 오늘 좀 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협조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자, 여기요. 화이팅! 자, 일단 협박했고, 1협박.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한도 미달은 더더욱 한도 미달이라고 안 줍니다. 아까 봤었지만 시인 부족액이라고 해요. 자, 우리 한도라는 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죠. 세법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회사가 부족하게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시인 부족액이라고 나오면 한도 미달이라고 생각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세무정하냐? 자, 암기 요거 출제 많이 합니다. 요거 시험에서 출제 많이 해요. 감가상각의 세무정 방법이요. 많이 해요, 많이. 자, 우리가 상각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왜? 송금 불산입까지는 되시죠? 맞죠? 회사가 비용 많이 적은 거잖아요. 맞죠? 손불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감가상각 무계획이 뭐라고 배웠어요? 회계 때. 자산의 차감 계정. 맞죠? 그러면 회사가 감가상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바로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회사가 감가상각을 100 적었고요. 세법상 한도가 80이래요. 맞죠? 그럼 회사가 비용 20 더 적었으니까 손불. 그죠? 그 다음에 회사가 상각을 100 했다라는 건 자산을 100 간 거잖아요.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건물을 100 간 거지, 대변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 여러분들 자산의 차감 계정 써야지 건물을 직접 빼면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막 그러잖아. 저기 뭐 이상한 소리 막 멍멍 해가지고. 맞죠? 건물 얘기하면 건물을 뺀 거잖아, 대변으로. 그래서 장부에서는 해당 자산, 감가상각 자산을 100을 차감해버린 거예요. 근데 세법은 자산을 차감할 수 있는 게 80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부는 자산을 100 깠는데, 세법은 자산을 80만 까야 돼. 그럼 세법이 덜 까요, 더 까요? 덜 까죠. 자산을 덜 깐다, 증가시킨다. 장부가 100 깠지만 세법은 80만 까야 되니까 세법에서 야 자산 20 살려내! 자산 살려내 자산 증가. 그래서 플러스 유보임. 어떻게 안 될까? 오케이? 이해는 되세요? 오케이, 됐어. 그럼 이걸로 마무리할게. 불쌍한 다시 여기다 또 할 거야, 여러분들. 근데 요 시행부족 중요해요. 뭐냐, 우리가 시행부족액은 요거죠. 시행부족액은 세법에서는 80까지 회사가 장부에 비용 적는 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도라는 게. 맞죠? 추정되는 거니까. 근데 장부에서 60을 적었어요. 그럼 세법에서 야 80까지 쳐먹어야 되는데 60만 쳐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80까지 비용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너희가 60만 먹고 싶니? 그래 그거 선택한 걸로 볼게. 60 인정. 맞죠? 기억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세무종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를 내요. 예외를. 시험에는 예외. 예, 뭐냐면 여기 전기의 삼각 부인액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 화면 보실게요. 뭐냐? 자, 내가 전기 자, 회사가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100 했대, 100. 맞죠? 100을 했대요. 근데 세법은 한도가 8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요거 한도 초과니까, 송금 불산이 전기, 감가비, 한도 초과, 20, 유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요렇게. 여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기억나시죠? 맞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사례, 적지 마세요. 자, 이게 건물이래요, 건물. 건물의 취득가액이 1,000원이고요. 그리고 정액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세법은 우리 정액법이면 원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정액법에서는요, 잔존가치가 무조건 0이에요. 세법은 추정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닥치고 잔존가치 없어. 이렇게 되면 추정되는 거니까. 알죠? 그러면 미래의 감가비는 1,000원인 거예요.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감가상각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의 감가상각 해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자산,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0원이다라는 건 미래의 감가상각비가 총 1,000원이다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에서 일단 한도는 두는 거죠. 한도는. 자, 보니까 회사가 감가상각을 80을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중에 회사가 감가상각을 100원 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80만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송금 불산입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 세법도 감가상각을 끝까지 가면 1,000원을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고요. 얘가 살 거지만 자산은 미래 송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 시간에.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걸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할 전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금액, 맞죠? 잔존 가치가 0이니까 우리가 미래 감가상각비는 총 1,000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세법은.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부도 세법 따라가, 일반적으로. 세무조가 귀찮잖아. 그럼 장부도 끝까지 가면 감가상각 1,000원 할 거고, 세법도 끝까지 가면 감가상각을 송금으로 1,000원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송금으로 영원히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송금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언젠가는 송금 인정해줘요. 맞죠? 장부도 1,000원을 다 감가상각비로 비용할 거고, 세법도 1,000원을 다 감가상각으로 인정하니까 결론적으로 송금 불산입은 안 나와요. 끝까지 가면. 그렇죠? 근데 단기에요. 단기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50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단기에 50.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80이래요. 80. 80. 그럼 이거는 이제 단기에 시인보조액 뜬 거죠. 맞죠? 그럼 원래 세법이 세무조가 없어요. 맞죠? 80까지 너희들이 적는 걸 인정하는데 너희들이 50만 먹고 싶구나. 그래, 50, 감가상각비 50을 선택했구나. 그래, 인정할게자, 원래. 맞죠? 근데 이렇게 과거에 상각부인에게 있었다라는 건 회사가 저 감가상각비 100원 다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세법에서 미안하지만 80까지만 먹어. 20은 인정 못해.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은 언제 먹여주는 거냐면 회사가 한도보다 미달하게 생각하잖아요. 미달하게 생각하면 세법에서는 회사가 저 과거에 20을 더 먹겠다라고 선택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젠가는 먹여주실 거잖아요. 세법, 그렇지. 그러면 저 올해 50 삼각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전년도에 20 더 먹겠다라고 했는데 니들이 부인한 거 있잖아요. 그거 더 먹고 싶어. 이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미달하게 생각했다라고 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의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거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를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나중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송금을 더 먹겠다라고 의사표시한 거 언젠가 송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미달하게 계상할 때 그때 송금 먹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송금 부인된 거 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송금 부인된 걸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0 마이너스 6으로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 왜? 송금 인정 안 해주는데 이제 송금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추인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추인이래.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그래서 단기의 시행부족액 범위 내에서 과거의 삼각부인액을 추인해준다라는 거예요. 잘 나와요, 그럼 시험에. 아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그래서 요 취득가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1,000원 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요 송금불산이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에. 됐었죠?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하고 쉴게요. 이거 왜 이래?
자, 이거 애니메이션 오류입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오류. 다 당황스럽네. 자, 여기 아마 여러분들 중요할 거예요. 우리 결산조정사항의 제대로 된 의미를 제가 감가상각할 때 설명할게요. 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결산조정사항에서 그때 그랬잖아. 세법상 한도가 지금은 80인데 회사가 저희 50만 먹고 싶어요. 라고 미친 새끼 아니야? 맞죠? 아니, 세법에서 송금을 80까지 인정해 주겠는데 50만 정량이 또라이 아니야 했었잖아, 그때.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8장 가서 설명할게요. 환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자,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여기 사례 취득원가는 900원이래요. 그리고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3년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3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니까요. 우리가 세법상 송금 있죠? 세법상 감가비 송금으로 인정해 줄 금액은 총 900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정상적인 회사, 약반 회사, 약 먹은 회사가 출제가 됐었죠, 때까지. 예.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1기 때 감가상각을 400 했대요. 기계를 많이 써가지고 감가상각비 400 적은 거예요. 그리고 2기 때는 회사가 기계를 안 굴렸대. 안 굴려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안 적고요. 그리고 3기 때는 조금 써가지고 100 적었대요. 그죠? 그리고 4기 때도 많이 써가지고 400 적고요. 받아들여주면 안 될까? 5기 때 감가상각 끝냈대요. 900 다 감가상각 했으니까 끝까지 가서. 자, 그랬을 때 일단 1기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300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1기 때는 회사가 한도보다 100원을 더 상각했어요. 그럼 얘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되는 거고요. 송금, 불산입, 유보. 한도 초과 얘니까. 그죠? 자, 근데 2기 때는 세법상 한도가 300원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저희는 감가상각 먹기 싫어요. 올해 기계 안 썼는데 왜 감가상각해요? 라고 해서 선택했으면 세법이 인정. 맞죠? 그래서 원칙은 세무정 없다. 시인부조객은. 다만 전년도에 회사가 저희 100 더 먹고 싶어요. 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원 더 먹겠다라고 의사 표시한 거 나중에 한도 미달하게 적으면 과거에 우리 송금 못 먹여준 금액 이제 먹여주세요 라고 미달하게 적은 걸로 해석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송금, 산입, 100 마이너스 이거 추인.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잖아요. 뭐냐면 세법은 요 1, 2기를 동시에 봐요. 요 1, 2기를 동시에 보면 세법은 1기, 2기 합쳐서 총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누적으로 600이에요. 맞죠? 600인데 장부에서 누적으로 400만 적었잖아요. 그럼 600을 1기, 2기 합쳐서 600을 총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누적적으로 1기, 2기 합쳐서 400만 적었죠. 그럼 세법이 인정해 줄 금액 400만. 그렇죠? 그래서 이때 400 적었지만 송금불산이 100 했으면 300이 1기에 회사가 송금 먹은 금액이고요. 2기 때는 안 적었는데 여기 송금산이 100 했으니까 결론은 4기까지 400 송금 400을 감가상각비 송금 먹은 거예요, 회사는. 맞죠? 이렇게. 자, 그리고 3기 때 세법상 한도 여전히 300원. 맞죠? 그럼 요건 시인부조객인데 우리가 시인부조객은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있어야 추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1기에 상각부인액이 100 있었죠. 100 있었는데 이미 2기 때 송금산이 됐잖아요. 한도 미달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과거의 상각부인액은 3기 입장에선 없어요. 없으니까 이때는 아무 세무정 없겠죠. 맞죠? 300까지 인정해 주겠는데 회사가 100만 적었으니까 저희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100만 선택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때는 세무정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기의 세법상 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PPT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한도가. 근데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생각 많이 하세요. 왜? 내용연수 3년에 꽂히거든. 맞죠? 우리 내용연수라는 게 뭐냐면
회계에서는 3년 안에 3년 안에 감가상각을 끝내야 돼요. 즉 내용연수는 강제상각이 3년 안에 감가상각을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뭐냐면 이거 감가상각비 제도가 선택이었잖아요. 그리고 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900원 끝까지 가면 다 인정해줘야 돼요. 맞죠? 인정해주는데 지금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해준 게 3기까지 계산해보면 이미 여기 동그라미 쳤죠? 1기 때 300원 감가상각비 송금 인정. 그 다음에 2기 때 감가상각비로 송금 100 인정. 그렇죠? 근데 3기 때는 감가상각비로 송금 100 인정. 그렇죠? 그러면 3기까지 이거잖아. 우리가 세법은 3기까지 누적하면 900을 감가상각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너희 3기까지 500만 적었니? 그래 500까지만 송금 인정.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3기까지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받은 금액은 500원이 되는 거 500원.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게. 그러면 우리가 3기까지 감가비로 송금 세법에서 인정해준 금액은 500원이잖아요. 그럼 아직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400원, 400원. 그래서 여기 미상각 잔액이 400원이다라는 건 아직 송금받지 못한 감가상각비로 송금받지 못한 금액이 400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송금받지 못한 금액이 400원 있으니까 우리가 송금 한도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왜냐하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니까 회계에서는 내용연수 안에 끝내야 되는 강제상각이지만 법인세는 내용연수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강제상각이 아니라 이거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으면 내용연수를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내용연수 왜 두고 있냐요? 그죠? 내용연수는 왜 두어요? 이 질문 받아요. 왜 내용연수 왜 썼냐고 나 헷갈리게 왜? 맞죠? 우리 한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되시죠? 추정되는 비용은. 근데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는 뭐하고 뭐로 나올까요?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로 나와요. 내용연수가 없으면 한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뭐라고 하냐면 단지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돼 있어요. 상각률은 한도는 있어야 되거든, 한도는. 그러니까 한도는 있어야 되니까 내용연수를 규정하는 거지 내용연수 안에 감가상각을 끝내야 된다는 강제상각이 아니에요. 즉 아직 세법상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계속 감가상각을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사기 때 세법상 한도는 자, 그럼 우리가 세법은 최대 300까지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3기까지 400 남았죠. 그럼 최대한 300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아직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400이면 둘 중에 작은 거인 300까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기 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 감가상각 한도초가 나오겠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사기 때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인정한 금액 얼마? 300원. 맞죠? 그럼 우리 아까 3기까지 감가상각비로 송금 인정해준 금액이 500원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4기까지 하면 800을 송금으로 인정해줘. 감가상각비를 800을. 그럼 아직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100원은 남아있는 거예요. 100원. 맞죠? 남아있으니까 아직 1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줘야 돼, 세법은. 맞죠? 그러면 이제 5기 때 한도는 최대한 300 범위 내에서 송금 인정해줄 수 있는데 이제 송금으로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100원만 남았거든. 맞죠? 최대 300 먹여줄 수 있는데 아직 송금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100원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둘 중에 작은 거인 100원이 한도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5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인데 4기 때 삼각부인액 있죠, 100원. 있으니까 한도 요거. 과거 삼각부인액 우리가 추인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추인됐고, 요거 추인됐잖아요. 결론적으로 아까 그랬잖아. 끝까지 가면 장부도 900 적었고, 세법도 끝까지 가면 900을 송금 인정해줘야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송금, 예, 불산입된 건 없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응용하시면 될까요? 일단 설명드리고 쉴게요, 좀.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결산 조정 사항에 제대로 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꼭 외워주시는 거예요. 결산 조정 사항은요, 회사가 어느 년도에 송금을 먹을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먹고 싶을 때 장부에 적어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먹을지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아셨죠? 요거. 했죠. 하지만 우리가 신고 조정 사항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 쳐먹어야 돼. 알죠? 자, 그리고 여기 있죠. 내용 연수는 삼각기간이 아니라 단지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예요. 내용 연수 없으면 한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감가상각비 동네는 여러분들 원래가. 그렇죠. 우리 정액법 할 때 내용 연수분의 1이 그거잖아, 여러분들. 맞죠? 내용 연수분의 나누기 내용 연수해야 돼. 내용 연수가 없으면 정액법 한도가 어떻게 나와요? 맞죠? 그리고 정률법도 내용 연수 제곱근 씌워서 뭐 상관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연수 없으면 한도를 못 구해요. 그래서 여기 미삼각 잔액이 있으면 내용 연수가 지나더라도 삼각 가능해요. 알죠? 왜냐면 선택사항이니까 네가 얼마를 먹을지 언제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되세요? 요거 그걸 장부에 적어서요. 장부에 적어서. 자, 그럼 화면? 이거 뭐 시험 외니까. 자, 우리 쉬었다가요. 마지막 교시는 5시에 할게요. 다시 쉬죠.